엄마, 왜 그 사람이랑 안 만나세요? 70세 김할머니는 딸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다녔던 친구, 겉으로는 늘 웃으며 다정했던 그 사람이 할머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만큼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병원비 걱정은 없겠네. 이 한마디에 20년 우정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오래 봐야 안다고요. 하지만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특별한 순간에 단번에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될 겁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죠. 하지만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아픔을 또다시 겪게 되죠. 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고 의문이었던 누군가 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감정이 시작입니다. 제가 30년간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본성은 평온한 일상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5가지 상황에서만큼은 숨길 수 없어요. 이걸 모르면 평생 사람 때문에 고생합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하나씩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더 이상 나쁜 사람들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첫 번째부터 충격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당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거절 한 번에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얼마 전 65세 박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지인이 있었답니다. 늘 좋은 말씀만 하시고 만날 때마다 밥도 사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셨답니다. 박할아버지는 이미 다른 곳에 목돈을 묶어둔 상황이라 정중히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굴이 차갑게 굳더니 그 뒤로는 인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20년 우정이 거절 한 번에 끝난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거절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괜찮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거절 순간 본색을 드러내요. 그동안의 친절이 모두 거래였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당했어요 라고 한 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더욱 교묘합니다. 바로 남의 행복에 독을 섞는 사람들이에요. 62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새로 이사한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좋아. 아침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긴 한데 1층이라 습하지 않아. 그리고 새소리 시끄럽지 않나? 나이 들면 잠이 얕아지는데. 이 말 한마디에 할머니의 기쁨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 뒤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항상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를 붙여서 남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와, 정말 좋겠다. 나도 한번 구경 가도 될까? 이렇게 함께 기뻐해줘요.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좋은 소식을 말하면 항상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만 빼앗아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정말 무서워요. 작은 권한 하나에 완전히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68세 최할아버지가 겪은 일이에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새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회장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지사항은 무조건 저를 통해서 올려야 합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은 모임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도
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정말 작은 권한 하나로 이웃들을 지배하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이었구나. 권한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였어. 맞습니다. 권한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평소에는 선량해 보이던 사람도 작은 권한만 생기면 본색을 보입니다. 단톡방 관리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함부로 내보내는 사람, 동호회 회장이 되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모두 같은 부류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권한을 서비스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리더는 어떨까요? 권한을 받으면 더욱 겸손해집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 작은 모임이라도 리더를 뽑을 일이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권한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권한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네 번째 신호와 연결되는데요. 강자와 약자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회장 되신 분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그분이 상급 공무원이나 건설회사 직원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답니다. 고개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발이었어요. 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 아저씨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몇 번 말했는데 또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했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신호예요. 사람을 서열로 보는 겁니다.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낮아지고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해요. 진짜 인품 좋은 사람은 누구한테나 똑같아요. 사장 앞에서나 청소하시는 분 앞에서나 똑같이 정중하고 친절합니다. 인격은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모임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윗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다가 아랫사람한테는 건드리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사람의 서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네 번째 신호를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강자와 약자 앞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74세 송할머니가 겪은 일이에요. 할머니가 다니는 경로당에 새로 온 분이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점잖고 교양 있어 보였답니다. 말씀도 차분히 하시고 옷차림도 단정하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경로당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젊은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께 하는 말투가 완전히 달랐답니다. 야, 이것 좀 제대로 닦아. 내가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휴지통이 왜 이렇게 더러워? 당신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송할머니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동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였답니다. 아까 그렇게 거칠게 말하던 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정말 배웁니다. 송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 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사람은 아래 사람 대하는 걸 보면 안다는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신호의 핵심입니다. 진짜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식당에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택시 기사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어떤 태도인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정중해요.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를 보고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똑같은 인간으로 보거든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사람을 서열로 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 안 될 사람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그래서 위아래를 재빨리 판단하고 그에 맞춰 행동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보세요. 특히 직원이나 서비스하는 분들한테 어떤 태도인지 보시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이에요. 실수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변명인 사람들 말입니다. 69세 박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참여하는 등산 모임에서 일이 생겼답니다. 모임의 총무를 맡은 분이 예약을 잘못해서 식당에 갔는데
예약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그 분이 한 말이 뭘까요? 아, 이상하네. 분명히 전화했는데 식당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내가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준 사람이 있나? 누가 번호 확인해줬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남한테 돌리려고 하고 핑계부터 대는 거죠.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박 할아버지는 다른 분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다른 식당 찾아보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하겠어요. 이렇게 먼저 사과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변명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실수 후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거든요.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바로 드러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정말 멋진 어른은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절 한 번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 두 번째, 남의 행복에 독을 섞는 사람. 세 번째, 작은 권한에 취하는 사람. 네 번째, 강자와 약자 앞에서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 다섯 번째, 실수 후 변명부터 하는 사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마세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결국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심리적 이유를 알아야 진짜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미리 알아볼 수 있고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직감을 믿는 것이에요. 73세 윤할머니가 들려주신 경험담이에요.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정말 친절하고 좋아 보였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별로 나쁜 점을 찾을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할머니는 처음엔 자기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그 이웃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할머니가 짐작했던 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의 불편함은 절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뇌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말투,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분석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거든요. 별로 나쁜 짓은 안 하는데 왜 불편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이 맞을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하면 받아들여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계속 밀어붙여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해요. 66세 조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지인이 투자 이야기를 계속 가져왔답니다. 할아버지는 나는 투자에 관심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지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많이 했어요. 계속 다른 방식으로 설득하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작은 부탁부터 관찰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람됨을 알고 싶다면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큰 부탁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거요. 예를 들어 잠깐 이것 좀 봐달라거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거요. 좋은 사람은 작은 부탁도 성의껏 들어줘요. 바쁘면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꼭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작은 부탁에도 짜증을 내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오래 연기할 수 없어요. 처음 한두 번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특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요. 5번째 방법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진짜로 들어요. 대화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줘요.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공감해줘요. 좋은 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도 괜찮으면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말해요. 그리고 도움받으면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좋은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을 똑같이 대해줘요. 72세 한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사람은 많이 알 필요 없어. 진짜 좋은 사람 2~3명만 있으면 충분해. 맞습니다. 나쁜 사람 100명보다 좋은 사람 1명이 더 소중해요. 억지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6번째 방법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서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대화할 때 내 할 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둘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질투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 주세요. 셋째, 약속을 지키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꼭 지키세요. 넷째, 감사 인사를 자주 하세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다섯째,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나쁜 사람의 특징 중에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려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78세 장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80년 가까이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사람에 대한 첫 느낌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어. 나중에 역시 그랬구나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의 그 불편했던 감정들, 이상했던 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달라지실 거예요. 더 이상 나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실 거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쁜 사람을 알아보는 5가지 신호 기억하시죠? 첫째, 거절 한 번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의 친절은 거래였어요. 둘째, 남의 행복에 독을 섞는 사람. 좋긴 한데 그래도 라는 말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작은 권한에 취하는 사람. 조금만 힘이 생겨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넷째, 강자와 약자 앞에서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 진짜 인격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요. 다섯째, 실수 후 변명부터 하는 사람. 책임감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깊은 관계는 피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들도 기억하세요. 직감을 믿고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무엇보다 나를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70세 김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인생은 짧아. 나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할 시간이 없어.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최고야. 맞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나쁜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시간에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용기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쁜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용기부터 내야 해요. 빈 자리에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관계의 기준은 간단해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 하나면 충분해요. 나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세요. 그 불편함은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나 가족분들께 말이에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알겠네요. 도움이 됐어요. 이런 한마디라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올릴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더 이상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자격이 충분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